음, 저는 그 이제 감정 부분에서 의자에 이제 내 감정을 그리는 거였나?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이유는 이제 제가, 제가 이 다이어리를 처음 쓸 때는, 나는 이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내겠어. 이제, 나에 대해서 알아버리겠어. 이제 약간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보다는, 나는 이렇구나 하고 좀 더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예상외로 감정 부분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어요. 왜냐면 평소에는 제 감정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신경 쓸 때가 많아서 초반에는 지금 제가 어떤 감정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는 하루를 생각하면서 그때 제 감정이 어땠는지 생각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저는 가장 맨 마지막으로 썼던 게 심상이었는데, 심상을 쓰고 나서 자기소개로 바로 적는 부분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리를 쓰고, 다이어리를 쓰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 이후에 내가 누군가를 적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적었던 심상이 기억이 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맨 마지막 장에 저를 소개해달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게 제일 인상 깊었는데, 그게 똑같은 게 처음에도 있었죠, 아마?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쓰고 나서 처음 거를 다시 보는데, 그 대답이 또 비슷하면서 다른 게 좀 인상적이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꿨던 악몽을 재구성하는 파트가 있었는데 그 파트를 쓰면서 진짜 한 번도 악몽을 되새겨본 기억이 딱히 없었는데 스스로 재구성해보면서 되게 재밌게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승화시키는 부분이었어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다이어리의 장점은 이제 좋은 것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일을 적을 만한 게 있으려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좀 마음속에 이제 밑에 좀 숨겨놨던 이제 상처들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다이어리가 하루에 일기를 그냥 쓰는 거라면 이 다이어리는 일기를 넘어서서 제가 정말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는지, 그리고 그걸 대비해서 내가 본 나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뭔가 단계 단계를 밟아가면서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순간들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두 가지 모두 다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이 다이어리라는 거를 가짐으로써 이 다이어리를 하나씩 적어갈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고 이 다이어리를 언제까지 적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내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이 다이어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다른 다이어리를 써본 적은 없지만, 다른 다이어리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다이어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컨셉이 확실하다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라는 컨셉 자체가 되게 이 다이어리랑 잘 맞아떨어지고 되게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도 뭔가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되게 다른 기존에 있었던 다이어리랑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서 그런 재밌는 컨셉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리를 쓰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달리기에 좀 바빠가지고 이제 살짝 내 마음을 조금 못 들여봤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의 건강도 마음의 건강이지만 이제 뒷부분에 뭐였지? 이제 일상 패턴? 이제 그런 부분이나 약간 몸 상태 관련해서 쓰는 파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쓰면서 나 잠 엄청 늦게 자네. 와, 나 오늘 휴대폰 11시간 봤다고? 그래서 약간 몸의 건강도 약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난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루 일과를 끝냈는데, 뭔가 그냥 평면적으로 일을 끝내는 것보다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만족스러웠는지, 혹은 그 일을 대하면서 내 태도가 어땠는지, 그래서 결과보다는 제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더 돌아보게 됐어요. 생각보다 제 스스로 속 안에서 몰랐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평소에는 생각만 하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하듯이 점점 늘어났고, 가지치기를 하는 와중에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점점 나에게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은연중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정말 다양했고, 이런 생각들을 내가 전부 다 생각하고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많은 느낌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만큼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파트마다 쓰면서 느꼈던 점이 다 달랐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다 쓰고 나니까 가장 크게 느껴졌던 건 정말 나를 몰랐구나 하는 게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뭔가 내가 정말 이렇게 나를 깊게 들여다본 적이 많이 없었구나 하는 게 딱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굉장히 어른스러워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올해 초에 이제 약간 독서를 들을 만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래, 맞아, 이거 내가 잘못한 일이야. 그래, 내가 이거를 앞으로 노력해서 바꿔가야 하는 일이지. 저 사람 말은 맞고, 내가 이걸 잘못해 왔던 거야. 이제 그렇게 내려놨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이제 상처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난 몰라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까 나 이런 감정을 느꼈었던 것 같아. 나 이때 되게 좀 절박한 감정을 느꼈었던 것 같아. 이제 그런 식으로 쓰면서 이제 조금 약간 뭐 마음이랑 몸이 힘든데 이제 그 원인을 이제 몰랐었다가 이제 그래 내가 그때 그랬지 하면서 돌아볼 수 있었던 게 새로운 저의 모습일까요? 이걸 새로운 모습이 맞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점이랑 그렇게 큰 건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새롭게 알게 된 점이라면, 이런 말 써도 되나? 제가 생각보다 호구라는 거? 뭔가 되게 이게 호구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데, 뭔가 되게 세상 물정 모른다. 이게 좀 아닌데, 그냥 제 자신을 갉아서 계속 사용한다? 라는 느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호구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스스로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의 이야기를 적어 나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하나하나 글로 적고 그림으로 그려나갈 때마다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지고,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앞으로 내가 어떤 꿈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는 순간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스트레스도 풀리고 스스로에게 있어서 되게 자아 만족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되게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내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너무 많은데, 대인관계 파트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주변 사람들의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다이어리를 영역별로 쓰기는 했는데, 일단 다이어리를 한번 다 싹 읽어보고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점화 순서대로 껴놔서 그 생활 습관 이제 그쪽이 맨 뒤에 있었는데, 그걸 좀 진작에 썼어야 제가 잠을 좀 일찍 자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읽어보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일단은 이 다이어리는 그냥 정말 모두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다이어리고요. 막 매일매일 써야 된다? 이런 거창한 거는 필요 없고, 그냥 저는 자기 전에 안 쓰고, 그냥 일과 시간 중간중간에 잠깐 틈틈이 시간 날 때, 그냥 이거나 써볼까 하면 쓰다가, 혹은,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면 넘기기도 하고, 나중에 그게 팍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 다이어리라기보다는 나에 대한 질문집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마 자신에 대해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 거예요. 혹은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돼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혼란스러움조차 이 다이어리를 써가면서 정리될 수 있고, 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답을 정말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한층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이어리를 한 번씩 꼭 써보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내가 애써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런 시간들을 소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면 지금 이 다이어리를 하나 가짐으로써 잠깐이라도 스스로에게 글을 써보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나만의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스스로에게 있어서 조금은 불안함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이어리를 쓰시면서 좀 더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시고 저처럼 생활 패턴의 개선도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이어리가 지향하는 부분이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모든 파트를 다 한 번씩 정말 천천히 뭔가 시간을 가지고 써보시면서 진짜 마음의 그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진 거는 이제 제가 좀 제 감정을 인정해주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같고,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래도 좋아하는 거나 이제 방향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고민되면 또 고민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길을 찾은 느낌? 방향을 찾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아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을 텐데 정신적으로 강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하나가 실수하거나 스쳐리면 어쩌지? 어떻게 수습할까라고 발만 동동 굴렀다면 지금은 뭐 어때? 그냥 실수해버린 건 해버린 거고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털어버리는 그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하고요. 또 다르게 행동적으로 변화된 거라면 이제 뭔가 좀 적극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 혹은 자신감을 가지고 요즘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알바라든지 혹은 운동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보다 처음 적을 때는 좀 더 다이어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용을 채우고 내 스스로를 좀 더 파악을 하겠다라는 목적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하지만 차츰차츰 다이어리를 하나하나씩 채워가면서 단순히 다이어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다이어리를 쓰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 다이어리를 쓰기까지에 나는 어떤 느낌과 어떤 상황을 맞이했으며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해 나가는 순간들을 좀 더 많이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확실히 뭔가 내가 나를 이해해 보려는 시도를 했다인 것 같아요. 이 다이어리만을 통해서 저를 완벽히 이해했다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아,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아, 내가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보려는 시도를 했다. 그리고 그걸 조금 알아봤다. 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기 이해를 향한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걸 찾았냐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이제 실제로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이 이제 심리학도 있고 영상도 있고 코딩도 있고 이제 등등등으로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좀 제가 좋아하던 거를 이제 밖으로 보여주고 싶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좋아하는 걸 찾았냐에 대한 답인 것 같고, 또 오늘 하루는 어땠냐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하루의 기분은 살짝 졸리고요. 게임을 적당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요새 너무 타자를 많이 썼더니 손이 아파요.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점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일 거예요. 지금의 너의 모습에 만족하냐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만족스럽진 않은데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향후 한 달 내로 혹은 그 이상으로 빠르게 만족스러운 제가 될 거라는 믿음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아마 다이어리를 쓰면서 한 티스푼 한 숟갈 정도 제 스스로를 알게 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제 스스로를 전부 알기에는 저는 굉장히 태평양 같은 사람이고, 그 모든 것을 알기에는 아마 지금 생이 부족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바뀌어갈 테니까요. 하지만 대신 다이어리를 쓰는 과정에서 26살에 이 한 달 동안에 내가 이거를 적어오는 과정은 그 순간의 나만큼을 이제 모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변해가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제가 한때는 이랬구나 하는 하나의 방향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걸 남겨서, 여전히 불안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쌓아갈 수 있는 저만의 추억을 잘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연하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고, 저 때는 약간 아까 하고 싶었던 질문이 너의 주관은 뚜렷해졌니? 이거였잖아요. 그때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진짜 막 썬팅 짙게 한 선글라스 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약간 안경 벗고 흐릿하게나마 보이는 정도? 좀 어느 정도 찾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만약에 그때 수인이한테 대답을 한다면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한 것 같은데 적어도 그때 너보다는 이제 좀 이해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심리학과 4학년 김호은이고요.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별명은 농부입니다. 왜냐하면 농부처럼 여러 가지 씨앗을 이제 마구잡이로 뿌려가지고 그걸 이제 수확하는 모습이 농부랑 닮았다 해서 그렇게 붙여졌고, 한 영역에 이제 엄청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게으르지만, 그래도 나름 여러 가지 영역을 잘 하려고 그럴 땐 좀 살짝 부지런해지는 편입니다. 공부를 잘했었던 것 같은데 대학 와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계속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앞으로도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딩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죠. 제 꿈은 다재다능한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2살 된 박지영입니다. 지금 저는 공부는 안 하고 휴학 중에 있으면서 일을
배우고 있고요. 과거에 저는 그 일에 자신감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숙달된 상태여서 사장님들께 예쁨 받고 있는 그런 알바생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는 개인 시간도 많이 가지고 제 진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휴학생입니다. 저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사람 속에서 의미를 찾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스스로에 대한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중심을 만들어내고 강한 내가 되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인 내가 되어가고 있는 26살의 송혜리였습니다. 네,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신범규라고 하고요. 지금은 좀 저의 미래와 진로나 그런 걸 위해서 저의 길을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다니고 있는 최수인입니다. 저의 MBTI는 INFP고요. 되게 소심하고 남의 눈치를 잘 보는 편이지만 막상 친해지면 또 생각보다 되게 활발하고 유쾌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평소에 좀 게으른 편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가장 크게 알게 된 저의 단점이 핸드폰을 정말 많이 보고 좀 운동도 많이 안 하고 약간 그런 거 나쁜 습관을 알게 돼서 고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자기 이해는 그냥 말 그대로 따뜻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인의 감정이든 몸 상태든 마음 상태든 약간 제3자처럼 막 이제 멀리서 보지 않고 이제 나의 좀 가장 친한 친구처럼 이제 옆에서 내 마음을 이제 좀 그래, 그럴 수 있지. 아, 너 그랬구나. 이제 그러면서 좀 봐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넌 뭐 했어야 했어. 아, 너는 앞으로도 더 해야 하니까 이제 그런 감정은 참아야지. 이제 그렇게 좀 압박하지 않고 이제 너 그래도 돼. 이제 막 너 그랬었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게 자기 이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다이어리의 주제처럼 나라는 씨앗을 정말 건강하게 가꾸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던 작은 씨앗한테 뭐 흙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쬐주고 가끔 가다는 긍정적인 말도 해주면서 식물이 이렇게 점점 커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자기에는 그 과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평생 이루어낼 수 없는 수수께끼이면서도 평생 나와 함께 해야 할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의 마음을 제가 모두 다 알 수 없듯이 제 스스로에 대한 것도 영원히 아마 평생은 알기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까우면서도 먼 수수께끼 같은 재미있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나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이해를 한 줄로 정의해보자면 내 마음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마지막 촬영인데 이제 촬영을 제가 항상 찍는 입장에서 처음으로 찍히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래서 재밌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찍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밝고 이제 다정하게 해주셔가지고 올 때마다 에너지를 많이 얻었었는데 촬영을 찍히는 것 자체가 저에게 처음인 활동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경험이 됐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다른 안 해본 일들이나 아직 이제 좀 망설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아주 조그마한 용기와 희망을 이제 얻어가고 있는 것 같고 다이어리에 이제 관련해서는 확실히 이제 내가 하루하루 나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구나. 제가 식물을 키우는데
이제 그 식물 물 주듯이 이제 조금 봐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18년도부터 다이어리를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이어리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단기간 써본 것도 처음이고, 나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이어서 일단 굉장히 새로웠고요. 그리고 이거를 영상으로 남기는 과정도 되게 새로웠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리는 스케줄표처럼 그냥 일과를 적거나 다음에는 어떤 약속이 있다 이걸 적는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오늘은 다이어리에 어떤 걸 적어볼까? 혹은 그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에 양질의 답을 적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라는 자기 성찰을 그래도 하루에 몇 번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다이어리의 효과 중 하나구나. 정말 좋은 습관이 길러졌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이어리나 영상에 감사해요. 조금은 셀럽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마치 빌리 아일리시가 나이대별로 Hi, I'm Billie Eilish 하면서 영상을 찍었던 기분이긴 한데요. 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었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매체, 도구를 접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고 싶네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서 더 좋았고, 앞으로 더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적었을 때는 그냥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다큐를 찍으면서 또 이렇게 말로 뱉어보니까 또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차 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이렇게 스튜디오를 뭔가 와서 이런 거 촬영해보는 경험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고, 제가 이거 처음에 신청했을 때 그냥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의 청춘을 기록해보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짜 실제로 이렇게 좋은 기회로 뭔가 저를 기록할 수 있는 게 남아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